천간을 설명할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지지로 넘어와서는 요런 식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주. 왜냐면 천간하고 다르게 지지는 시간, 계절, 방향 이런 게 도입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오행으로 보면 여기가 수, 토, 목, 토, 음양으로 보면 자, 자수가 원래 양이었지만 채는 이제 우리 이제부터는 용을 쓰니까 음수, 여기는 양수. 토는 지투근 음토, 여기는 양목, 음목, 양토. 사는 양화, 오는 음화. 미는 음토, 시는 양금, 음금. 자, 천간을 우리가 천간할 때 계절을 도입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지지에서는 계절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나 동영상이나 뭐 여러 군데서 천간을 계절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 그런 사람들 건 듣지 말라고 그랬고, 자, 지지에서 계절이 들어가니까 계절은 버퍼가 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5월까지는 봄이야, 5월 31일까지, 6월 1일부터 여름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서서히 그렇게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절과 계절 사이에는 다 토들이 껴 있어요. 그래서 지지에서 토는 간절기예요. 천간의 토를 간절기라고 설명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수는 겨울이잖아요. 수가 겨울. 그것까지는 했었죠. 오행에서 목은 봄, 화는 여름. 이렇게 잘라 봅시다. 그럼 사계절이 나와요.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의 세월을 이렇게 지나고 축이 되었을 때 이제 겨울의 끝이 되는 거예요. 겨울하고 봄 사이의 간절기. 축을 지나면 인월, 묘월 돼서 봄이 오고, 봄의 끝에 진월이 생기고, 이 진월이 이제 간절기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의 기운들이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개씩 묶는 거, 인, 묘, 진은 봄이잖아요. 요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세 개의 기운이 모인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국이라는 말을 써요. 국. 그걸 요거를 목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국.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방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국. 이제 방향으로 보면 이게 이제 다 동쪽에 있는 것들이 몰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묘지는 목방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오미는 여기 이제 화국, 저쪽은 금국, 여기는 수국. 우리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본인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진토 같은 경우에 설명을 하다가
진토가 옆에 목들이 있으면 얘는 목처럼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죠. 기억나요? 축토가 옆에 수가 있거나 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면 얘도 수처럼 해석해야 된다. 그게 이 방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진토는 토지만 나 혼자 셀프로 혼자 두고 있으면 토지만 주변에 인이나 목의 기운이 딱 붙어 있으면 얘는 이렇게 물방울들이 한데 모이듯이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목의 기운 쪽으로. 지지에서 지지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 단어는 선형적이다. 선형적이라는 말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라는 얘기죠.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뭐든지 기운이 서서히 옮아가는 것이다. 이게 지지 전체의 핵심이에요. 지지를 이해하는데. 시간으로 보면 자신은 이제 여기가 11시, 23시부터 01시까지가 자시. 축시는 03시까지. 05시, 07시, 09시, 11시, 13시, 여기가 하루를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시간들이 12개로 나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미토는 왜 음토고 술토는 왜 양토인가요? 아까 순서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게 맞긴 한데 네. 약간 저는 뭐 채용의 개념을 잘 모르지만 이제 왠지 여름 화국에 속해 있으면 저게 양토일 것 같고 금국에 속해 있으면 저게 음토일 것 같은데. 자, 다른 얘기를 하기보다 질문에 답부터 먼저 합시다. 큰 그림에서 자르면 여기가 목, 여기가 화잖아요. 토대로 다 껴져 있고 여기가 금, 수. 그래서 12지지 전체를 음양으로 구분을, 두 덩이로 구분을 하면 여기가 양이에요. 여기가 음이고. 요거 이해되죠? 그래서 끝나는 건 음이에요. 여기도. 네. 그 큰 국면에서 시작과 끝이 네. 있으니까 그걸 양음으로 나뉘는 거예요. 전체적인 아구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시간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 밤 11시부터 01시까지가 자신데, 근데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기고, 맞나? 뭐 동경이 어디든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서울 표준시를 쓰는데 동경 표준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죠? 똑같아요. 시간이. 시간이. 우리나라에서 12시면 여기도 딱 12시인 거예요. 근데 왜 이래요? 이게 일제시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시간을 뺏긴 거잖아요. 실제로는 요 차이가 1분 몇 초가 차이가 나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운, 이건 기운이니까. 시간이는 인간이 만든 개념이고, 자시라는 거는 이때의 기운이니까 이걸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0분이 늦어요, 원래는. 그래서 여기서 30분씩 다 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야지, 30분씩 더해서. 나한테 사주를 보면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묻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자, 서울은 이런데 어떤 사람이 새벽에 만약에 01시 29분에 태어났어. 우리가 나뉘는 거는 01시 30분이 자시냐 을시냐를 이렇게 나누는 기준인데 29분에 태어났는데 이건 서울 기준이거든. 우리나라 전체 시간은 똑같잖아요. 부산하고 서울하고 요 차이가 3분이 나요. 근데 이 사람이 1시 29분에 태어났는데 출생지가 부산이다. 그럼 이걸 보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산이면 축시가 될 거고 서울이면 자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사주 볼 때 사람들한테 예약을 받을 때 시간하고 출생 지역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묻더라고. 선생님 왜 이거 왜 물어보세요? 다른 데 안 묻던데. 이렇게 경계선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때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제가 나눠드린 대로 30분씩 보정한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그럼 그 만세령 앱도 저기 반영돼 있는 건가요? 그래서 시간이 경계선상에 놓여 있을 때는 거기 위치를 찍을 수 있어요, 지도로. 원광만세력에서는. 시간은 그냥 서울 표준시로 돼 있는 거죠? 이거? 그쵸,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가 감안해서 시간을 넣어야겠네요. 그냥 입력을 하면 걔가 이제 출생지를 만약에 서울이 아니라 뭐 그러니까 아래 위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저 30분이 반영이 돼 있는지. 예, 반영이 돼 있어요. 아래 위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 뭐 연평도, 울릉도 이러면 이제 차이가 한 8분 정도 나니까요. 이 세로로가 중요한 거예요. 세로가. 그 다음에 과거에 예를 들면 1988년에 혹은 86년에 썸머타임을 했다. 1시간씩 조정을 했다. 5월 5월 2일부터 뭐 7월 몇 일까지 이렇게 1시간씩 땡겼던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앱에서는 반영을 해놨어요. 명리가 은근 이런 거 따진다니까. 제가 표에서 표에 있는 것들 지금 하나씩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자가 뭔지 그건 이제 중요한 건 나중에 중요한 거고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기운들을 설명을 할 때 음량을 보자고요. 음량을. 이 해의 기운은 이제 우리 이제 효를 배웠잖아요. 표시하는 거, 음량 표시하는 거. 여섯 개의 음의 기운이에요. 해의 기운은. 자는 여기다가 이제 양이 하나 생긴 기운. 축은 표에 그렇게 써 있죠. 음량이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 이걸 좁게 그려가지고 다 연결을 하면 이게 태극무늬가 돼요. 이 보면 해라는 것은 해라는 것을 이렇게 까보면 음양의 성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저기는 전부 다 음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육음으로. 음이 극에 달한 거예요. 해는. 음이 극에 달했을 때 비로소 그 다음은 양이 생기는 거예요. 조그맣게. 자에서 양이 하나 생기고 축으로 가면 양기가 2개가 되고 인으로 가면 3개, 3개 균형이 맞아져요. 인월을 지나서 묘월로 가게 되면 이제 양기가 음기보다 조금 더 많아지게 되고 진월로 가면 또 하나 더 많아지게 되고 4월이 되면 극양이 되죠. 양기로 가득 차게 되고 양이 극에 달했을 때 5월로 넘어갔을 때 비로소 음이 하나 생겨요. 이런 식으로 매월 음양의 기운들이 우리 배웠던 태극무늬처럼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늘거니 줄거니 하면서 자연의 기운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해가 음의 극이고 오가 양의 극인데 왜 이렇게 안 쓰고 자와 오를 이렇게 쓰는 건가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안 쓰고. 자, 좋은 질문인데 하루의 시작하는 시간은 어디예요? 자시. 자시가 하루의 시작이죠. 주역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하루의 시작은 자시잖아. 하루가 넘어가서 그 다음에 하루가 시작하는 것. 시작하는 거는 양기가 있어야 돼, 시작한다고 해서. 음이 극으로 가서 그 다음에 양이 하나 생길 때 하루가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야. 시작이 기준이고. 시작. 그런데 뭐 다다음 시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자년인데 모든 해에 시작되는 월은 시작월은 인월이에요. 1월은. 그러니까 우리 절기력에서 스타트되는 월은 항상 인월이에요. 인월부터 시작해서 축월에 끝나요. 축월이 지나면 그 다음 해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사람의 시작은 인월에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은 자에서 열리고 땅은 축에서 열리고 사람은 인에서 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천지인사상 있잖아요. 천지인사상 스타트가 그래서 월로 봤을 때는 인월에 매년 입춘이 있어요. 입춘이 있고 입춘을 기점으로 우리 명리에서는 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인월이 시작인데 왜 인월이 시작이냐면 인월이라는 거는 겨울을 지나가서 음이 이쪽에 득세를 하고 있다가 움츠려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쪽으로 오면 양이 득세를 하는데 그 균형점이 인에서 딱 맞는 거예요. 음이 득세하고 있다가 음이 3음 그 다음에 드디어 양도 3 돼서 음양의 균형이 맞아서 인월의 모든 만물이 이렇게 개화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월의 모든 해는 인월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까 자르면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이거는 양. 아까 우리 슬라이스 할 때 이렇게 양으로 봤잖아요. 여기는 음이고. 자, 띠로 보면 여기가 쥐띠. 우리 이제 띠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지. 소, 범, 토끼. 이렇게 돌아가는데 올해는 자, 경자년이죠. 이게 자가 법띠로는 쥐띠잖아, 쥐. 그래서 올해 태어난 사람은 쥐띠인 거예요. 해가 뭐죠? 띠로 붙이면 돼지. 자, 이 기토는 토잖아요. 색상이 뭐죠? 색깔로 하면 우리 오행에서 색상이 있었죠. 이게 노란색이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황금 돼지띠라고 그러는 거예요. 황금 돼지띠가 되면 출산율이 높아지거든. 지는 무슨 띠예요? 예? 얘는 무슨 색깔이에요? 임은? 푸른색. 임이 오행으로 저기 그러니까 수. 검은색. 그래서 이거를 이때 때는 사람은 흑룡띠라고 그래요. 흑룡띠. 저게 근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이밍의 원천이라는 것이 지지는 띠를 나타내고 돼지라는 띠를 나타내고 이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는 천간에서 온 거잖아요. 이런 이유로 어떤 애가 되면 황금 돼지띠 그러니까 황금 이게 노란색이니까 금 부자 게다가 돼지 또 돼지꿈 이런 거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계속 해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의미 없죠. 이거는 사실은 명리적으로 보면
원리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의미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해에는 뭐 여자애가 태어나면 뭐 안 좋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무 의미가 없지. 경호년은 이게 백말띠인데 이게 금이니까 흰색, 오화니까 말, 이게 백말띠인데 이 경호년에 이게 78년인가 그렇거든. 하여튼 경호년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뭐 팔자가 세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말띠 여자는 팔자가 세다, 뭐 범띠 여자는 어쩌다, 다 그 의미 부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요 12 동물은 이게 12 지신이라고 그러는데 유래가 어디서 들어왔냐면 이건 불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불교에 있는 12 지신의 이론들이 명리학이 발전 과정에서 융합이 돼서 이제 띠를 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명리학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인목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 이 범이잖아요, 범. 그러면 범의 특성이 뭐다? 이렇게 해서 인목을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징을 거치면서 관련 없는 얘기들을 끼어들이는 거지. 뭐 일종의 물상론 같은 그런 거. 그렇죠. 이게 물상론이죠. 물상론의 폐해지, 이게. 근데 이 12지신을 띠를 도입을 해가지고 왜 명리학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이게 진행이 되어 왔냐면, 이게 이해와 설명이 쉽거든. 이게 쉬워서 전달하기 쉬웠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 중에 이거를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자, 쥐를 관찰을 해봤더니 쥐라는 놈은 야행성이고, 우리 연초에 1월 1일 되면 9시 뉴스쯤 되면 올해 경자년을 맞이해서 뭐 쥐는 예로부터 다산의 상징이고 지혜롭고 뭐 어쩐 얘기 좋은 얘기들만 다 끌어놓잖아요. 근데 그게 어폐가 있는 게, 이 12개의 동물을 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이 여기 있어요. 우린 드래곤을 목격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그냥 흔히 있는데, 이 12지신도 이게 지역에 따라 좀 달라져요. 우리 이제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요 정도는 이 동물들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이게 서양에도 있거든요. 이집트로 가면 여기도 고양이가 끼어들어요. 또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저 띠와 관련된 얘기는 그닥 그렇게 비중 있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 저 띠로 모든 걸 설명하더라고 쳐도 그게 개라서 그렇다, 그게 닭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말고, 아, 그게 술의 기운, 유의 기운이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중간에 딱 빼버리고. 자, 방향은 자가, 우리 수잖아요, 자가.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위에 있는 기운이 수, 목, 화, 금인데, 기운이 제일 센 것, 예를 들면 목의 기운 중에 인, 묘, 진, 이 중에 제일 센 것, 목의 기운이라는 것이 제일 센 것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 목이 봄인데, 이게 봄이잖아요. 겨울을 지나서 축의 월을 지나면서 봄이 스타트한 게 인월이거든. 인월에 봄이 스타트를 하고 그것이 물어익어서 왕성해진 게 묘월이거든요. 그래서 묘, 오, 유, 자, 요 네 글자를 왕지라고 그래요. 왕지. 자, 오, 묘, 유. 그 다음에 각 계절에 스타트하는 기운들이 인, 신, 사, 해.
요 네 개의 기운을 생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진, 술, 축, 미, 요거를 고지 또는 묘지라고 그래요. 묘, 고. 사실은 요 개념은 자 생지, 왕지, 묘지 요 개념은 어디서 할 거냐면 우리가 삼합이라는 걸 나중에 해요. 삼합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삼합을 하면 이거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은 요런 것들은 생지, 요런 것들은 뭐 고지, 요거는 왕지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삼합에서 나온 얘기. 어쨌든 요 자오묘유라는 것은 묘라는 것은 봄의 색깔 중에서 가장 진한 것. 오화라는 것은 여름의 색깔 중에서 가장 진한 것. 유금이라는 것은 가을의 색깔 중에 가장 진한 것. 색깔이 진하다는 말은 그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자를 붙이는 거고. 자의 기운이라는 것은 겨울의 색깔이고 수의 기운 중에 가장 강한 것. 거기서 이제 방향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방향. 자, 수는 북쪽을 뜻했는데 자는 이 수의 기운 중에서 가장 강한 거잖아요. 이게 정북이에요. 정북 방향으로 치면. 묘가 동, 여기가 남, 여기가 서. 나머지 기운들은 만약에 인목이다 그러면 동쪽을 기준으로 여기 조금 더 붙어 있으니까 이게 동북이 될 거고 여기는 북동이 될 거고 이렇게 각 12개의 지지가 각기 자기의 방향을 뜻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토들은 전부 다 간절기다. 토들은 다음의 계절을 오게 만드는 간절기들. 명리 공부를 해보면 가장 어려운 게 토예요. 지지 12개 중에 4개가 토고 천간 10개 중에 2개가 토인데 전체 22개 중에 6개. 포션도 가장 높고 천간보다 지지 4개 요 녀석들이 나중에 조금 까다롭게 구는 성향들이 있어서 지지들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처음부터 그 복잡한 얘기는 못하고 차근차근 해 나갈 거니까